나의 자산을 이렇게 밝히는 거,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밝히셨어요? 결혼할 때?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걸 밝힐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저도 겪었었기 때문에, 왜냐면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잘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 뭐 몇 억씩 모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출도 있을 수도 있고,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혹여나 그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이미지를 줄까봐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성실하게 네. 평범하게 뭐 한 3천 정도를 모았어요. 배우자 될 사람이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너무나 괘씸하고, 오히려 미리 알았으면 오케이 좋아, 현실 직시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라는 네. 방법이라도 서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서로 공유하지 않고 자산 공유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제 입장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공개도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긴 해요. 네, 당연히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때 내가 모은 돈이 다 이제 1구 2천만 원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이제 막 여러 다이나믹한 일들을 겪었었다 보니까 고민을 했지만 얘기는 했어요, 사실. 이미 사실 제가 힘든 상황에서 만난 남자친구이기도 했고, 결국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랑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처한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 사람의 어떤 가족 문화나 경제 공동체도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쉽진 않았지만 네.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때부터는 진짜 둘이서 머리 두뇌 회전이 그렇게 빠르게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한다는 거는 되게 이 사람의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고 되게 현실이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내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섰으니까 결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저는 반드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출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좀 돈 잘 벌어서 이렇게 투자를 잘 하셔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해서 상대가 좀 해이해지거나 괜히 나한테 의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이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 정도면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해야 되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반반해야 되고, 결혼할 때 넌 이거 했고 나 이거 했고 이런 순간은 사실 좀 제가 주변을 봐도 그렇게 빠르게 자산을 모아가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이 좀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돼 라는 게 좀 강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남편은 오히려 그게 아니어서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천이야. 30에 뭐 3천 모았다. 근데 뭐 군대도 다녀오고 하다 보면 20대 후반부터 직장 생활을 했으면 평범한 월급으로는 그 정도도 괜찮게 모은 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돈으로 내가 집도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뭐 하면은 이거는 여자친구한테 너무 민폐다. 혹은 남자친구한테 나 지금 모은 돈도 없고 카드빚만 있는데 민폐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둘이 결혼해서 뭔가 투자를 결정하고 뭔가 자산을 샀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둘이 막 연끌을 했는데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빨리 결혼해서 사는 거랑 좀 더 모으자. 우리가 결혼을 좀 미루고 각자 한 3천씩 더 모아서 그때 결혼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자는, 아시죠?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랑 내가 시드를 모아가는 그 속도보다 자산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없는데 진짜 이 사람이다, 나 이 사람이면 내가 뭔가 좀 손해봐도 상관없어 라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빨리 결혼해서 인생 목표를 세우는 것도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이제 딱 결혼을 했어요. 뭐 통장 합치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첫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통장 합치기를 한다는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데, 혹은 통장 쪼개기 이런 표현도 쓰시고, 사실 이것보다 더 전제돼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모은 사람과 현재 1억 원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할 방향 혹은 방향이 같더라도 그 이루는 방법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얼마가 오픈을 있는지.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순자산이 지금 자기가 5천이야? 1억이야? 3억이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목표를 세워요? 10억을 모으자 했으면 몇 년 만에 10억이야? 근데 우리가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소득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직하게 오픈하라는 게 그거에도 약간 연관이 돼요. 사랑해서 믿으니까
오픈하는 게 통장 합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둘이 잘 살려고 결혼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좀 경제적인 부를 좀 이루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목표를 세우려면 내가 지금 현 상태를 알아야 되기 네. 때문에 때문에 오픈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하고 나서 그럼 통장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약 통장도 각각 가입이 돼 있을 네. 거고 생활비나 월급 통장도 각각 있을 거고 어딘가에 뭐 비상금이나 뭐 찔끔찔끔 막 들어있는 돈들이 있을 거고 주식 투자금도 있고 부동산 투자하려고 또 모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흩어져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너무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목적에 맞게 합치자는 거예요. 우리 청약통장 둘 다 가져갈 거야? 네. 오케이, 그럼 이건 2개 유지. 우리 비상금은 하나로 합칠까? 오케이, 뭐 많이 합쳐봤자 지금 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관리 편하게 합치자. 네. 내가 가계부를 쓸 거니까 나한테 합치자. 하나 없애고 합치고. 약간 이런 식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 거지 어떤 공식이 딱딱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월급 통장, 네. 각각의 이제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을 거고 이 안에서 그러면 저축이나 투자 통장이 있겠죠. 네. 우리가 일단은 먼저 내가 모아야 할 네. 돈이나 투자해야 될 돈을 빼놓는 거죠. 그럼 나머지 우리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쓰자, 네. 150만 쓰자, 300만 쓰자 뭐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만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비상금 통장. 네.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고 어디 뭐 청약이나 뭘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계약금 뭐 1,000만 원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따로 빼놓고 저는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좀 분류를 했었죠.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저축이나 뭐 펀드나 이런 거는 또 막 안 한 사람보다는 각자 또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금융상품들이 나눠서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할 때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서로 자산을 이제 정리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잖아요. 너 펀드에 얼마씩 네. 가입을 하고 있었네? 뭐 연금 같은 거 있었네? 보험료도 그렇고 네. 다 다르거든요.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어려운 말로는 리모델링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 전에 제 앞으로 보험료가 60 얼마가 나갔어요. 연금 빼고. 네. 왜냐면 제가 가입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가입한 거다 보니까 저는 어.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내? 이거 그냥 해지해라고 해도 네가 낼 거 아니면 아무 얘기하지 마. 약간 엄마들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아까웠지만.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60 얼마가 저한테 오면 나는 이미 기존에 연금 든 것도 있는데 네. 그러면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럼 남편이랑 둘이 합쳐보니까 100만 원에 가까운 돈들이 그런 보험료랑 막 다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차례 싹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내가 혼자 있을 네. 때 들었던 상품들은 네. 사실상 내가 언제 결혼할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노후 준비, 뭐 연금 이런 게 가입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전 남편이 또 공무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네. 공무원 부부다. 그러면 연금이 그래도 평범한 직장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 부담이 많이 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연금에 엄청나게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직업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분의 소득에 따라서도 네. 둘이 500을 버는데 보험료나 뭐 연금 이런 거 100만 원 이상 쓰는 건 사실 누가 봐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쳐봐서 지금 이 소득에서 우리는 노후 준비는 우리 부부가 몇 살까지는 일할 것 같으니까 이거 정도는 유지하자. 네. 오히려 지금 우리 결혼했는데 실비가 한 개도 없어.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네. 아플 수도 있으니까 실비 하나는 들자.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 네. 상황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합쳐봐서 내 소득 대비 그리고 내가 가진 직업군이나 네. 어떤 나이대나 그런 것들을 변수를 좀 체크해서 한번 점검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 가입한 금융상품을 다 공개를 해서 같이 네. 점검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용돈은 따로 저는 용돈을 부부 용돈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네. 생활비가 우리가 한 달 부부가 둘이 소득이 500인데 네. 우리 250 안에서 생활비를 쓰기로 했어요. 그럼 생활비 안에서 그 250 안에서 한 50만 원 정도를 부부 용돈으로 배분을 해놓는 네. 거죠. 대신 배분을 하되 서로의 용돈은 터치하지 않는 걸로. 왜냐면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일거수일투족 다 알 필요도 없고 알면 너무 답답해요. 그렇지 않아? 나에 대해 좀 모르면 좋겠어. 그쵸? 그 최소한의 나의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용돈까지 네. 각자 용돈까지 다 가계부 기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사실 누구를 만났어부터 해가지고 싹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생활비 안에서 용돈을 따로 빼두고 각자 쓰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제가 가계부 코칭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돈이 안 모인대요. 네. 봤어요. 각자 둘 다 이제 맞벌이야. 그러면 뭐 점심 식대 들죠, 네. 교통비 들죠. 당연히 용돈에 포함되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 포함돼서 이제 그 용돈을 이제 책정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용돈을 각각 타고 있으면서 가계부에 뭐 회사 모임비 5만 원 또다시 별도로 쓰고 있는 거야. 친구 생일 관련해가지고 내가 뭐 쿠폰 줬던 거, 케이크 쿠폰. 그런 거는 사실 생활비 영역이 아니라 내 용돈의 네.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과사를 저는 구분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거나 통장을 좀 나누실 때 네. 요런 개념. 두 사람을 위한 돈인지. 생활용품 두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식비, 외식비 두 사람을 위한 건데 물론 아이까지 3-4사람일 네.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냥 친구 모임이야. 그냥 뭐 만나서 티타임 하거나 그냥 수다 떠는 모임이야. 그거는 나를 위한 거지 내 남편 혹은 아내까지 위한 모임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네. 이제 사적인 거니까 네. 용돈으로 분리하자. 요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경제권 내가 가져야 돼. 음. 내가 뭐 가계부를 쓰든 뭐든 내가 남편한테 용돈을 줘야 돼.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20대 때 내가 월급도 더 많았고 모아놓은 돈도 내가 더 많았어. 그러면 솔직히 내가 남자라면 이게 흔쾌히 되세요? PD님 되세요? 그럼 작가님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자산을 모으셨는데요. 자산을 불릴 때 도움되었던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점프업을 많이 시켜줬던 것 같아요.